산업 리포트 더 팩트, 오늘의 팩트, 어떤 팩트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최현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이제 신저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전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종목, 그리고 시장 역시도 전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장도 오늘 지금 상승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최현주 전문가님, 시장 바닥을 확인했을까요? 일단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2600대에서는 뭐 주식 사도 전혀 부담 없는 구간이다. 물론 뭐 2500대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저는 뭐 지금 계속적으로 증권사는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대내외 악재 전부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물론 하나 반영이 안 돼 있는 거는 러시아 이제 디폴트인데 그게 이제 뭐 중국에 영향이 많이 미치면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거라시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그게 뭐 한 50포인트, 100포인트 이렇게까지 그걸로 빠지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주식 계속적으로 사야 된다.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유 혹은 저가 매수 네.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네요. 김수경 캐스터는 네. 시장 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님께도 어려운 난이도의 질문을 저한테 주시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또 시황을 전달해드리다 보니까는 예.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단이 계속 제 생각보다 낮아지더라고요. 네, 너무 예측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저도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만 동의하는 건 지금은 좀 팔 때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또 동의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업종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유틸리티 업종 국내의 원전은 몇 기나 지어질까?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이 5월입니다. 이제 5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한 여러 작업들이 이어질 텐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차기 정권의 정책 수혜주 찾기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중견 건설사들 상승 반전 시도하고 있고요. 뭐 건자재주도 움직이는 종목이 좀 나오던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엇보다 가장 또 기대감이 높은 업종, 네. 산업 가운데 하나가 원전이죠. 맞습니다. 분위기 네. 어떨까요? 네. 대선 이후에 실제로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종목들 보시면은 대선 지나고 나서 상승폭이 꽤 나온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정책 공약집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 보면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라는 게 공약집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경상북도 울진 산불 피해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의 또 멘트가 나왔잖아요. 네. 이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속도를 내가지고 원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해서 많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오늘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만큼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줬어요. 대선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언급이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를 그냥 유지하겠다. 네, 신재생 에너지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원자력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정책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미국과 이제 공동으로 해서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 네, 10기 이상은 수주하겠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공동으로 해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 쪽이죠. 그쪽에 힘을 싣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세 가지 골자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신한울 3, 4호기의 재개 가능성 상당히 이렇게 되면 높아졌고 천지 1, 2호기 그리고 대진 1, 2호기 같은 뭐 추가적인 원전 프로젝트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현실화되긴 좀 어렵다라는 게 레포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망이고요. 12월에 이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그 전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정도의 신규 원전 기대가 일단은 합리적이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바로 정책 공약집 안에서 했습니다. 차기 정권의 이 윤석열 이 당선인의 공약집 안에 세 가지 원전 관련한 공약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울진군에서 화재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 자리에서 위로하는 내용으로 아주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했더라고요. 맞아요. 말씀하셨던 예. 3, 4호기 건설을 빨리 하겠다라고.
윤 당선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기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리포트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까도 뭐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뭐 올해 내년까지 새로운 원전이 지어지는 건 어렵다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럼 신규 원전이 얼마나 국내에서 헤드라인처럼 지어질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향후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전소를 짓지 못하더라도 건설이 없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용률을 80% 중후반대로 끌어올리게 된다면은 공약의 사항이었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가져가겠다. 요게 이제 달성할 거라고 달성 가능할 거라고 봤고요. 신규 원전 설치보다는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게 계속 운전을 시키는 게 원자력 발전량이 확대가 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는 한국전력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용률이 80%에서 90%로 10%포인트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약 3조 7,500억 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짓는 데는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원전의 발전량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빠른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20조 원 내외의 막대한 영업 적자가 하지만 예상이 되잖아요. 한국전력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개선 효과가 아주 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공약도 있었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원전 이용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뭐 한전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하지만 좋아지기는 힘들 거라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을 마냥 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이러한 적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원전 가동률이 높아졌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2월 말 이후에 상승 추세를 더해가면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현재 2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을지 또 원전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투자 전략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원전주라고 요즘에 일컫긴 하는데 원전 섹터인가 이게 뭐 테마인가 약간 헷갈려 하시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글로벌 단위에서는 중장기적인 원전 확대는 부정할 수 없는 트렌드이긴 합니다만은, 당장 매매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기는 힘들 거라는 게 이 레포트에서 내고 있는 전략적인 부분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제외한다면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해외 쪽에서의 프로젝트, 이거 수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원전 건설 업계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이제 원전을 짓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수주를 따내기가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국내는 한 2기 정도, 해외에서는 1기 정도 신규 수주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요약해주고 있고요. 한참 전성기 때가 그때였대요. 2011년에서 2012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만 10기가량을 건설했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원전 관련주가 추세를 많이 냈는데 그때 대비해서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금 ING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흐름은 명확하다는 점은 좀 파악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이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관련주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에 강한 기업 위주로 해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앞에서 뭐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한국전력을 아주 좋게 보진 않았잖아요. 좀 약간 언급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종목 추천이 레포트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2월 말 지나면서 갭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갭이 지켜지고 있긴 하지만 윗꼬리를 좀 많이 달면서 사실 추가 상승에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원전주의 주가의 추가 상승의 트리거는 뭐가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저는 뭐 어쨌든 그 한울 3, 4호기 이거 자체가 재개가 돼도 주가가 탄력을 얻을까? 아니면 미국과 공조해서 뭔가 좀 신규 수주에 대한 뭔가 조짐이 나와야 탄력을 얻을까? 이게 궁금했는데요. 게시판에 트레밸류님께서
원전주가 4배 정도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당연하게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고 앞으로 신규 원전 건설 기대감까지 이미 시장이 반영한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거에 어떻게 대해서 보시나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업체들은 이미 수주 잔고가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주가에는 당연히 반영돼 있는 것도 맞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것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수주 잔고는 이미 잡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물론 그런데 이제 신규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결국에는 신규 원전 건설은 제가 봤을 때는 신한울 3, 4호기밖에는 그냥 하던 것만 할 것이고 추가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천지 1, 2호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5년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 부품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한신기계라든가 다른 그런 원전 부품 업체들은 실제로 건설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부품 발주가 떨어지는데도 또 2, 3년 후가 걸려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미리 이제 이따가 뭐 종목 얘기도 할 거지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지보수 하는 데에 수혜를 입는 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탈원전 정책을 윤석열 당선인은 폐기하기로 했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더욱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금 원자력과 이제 청정에너지 구축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발전 비중을 지금 약 26%대인데 3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원전 산업 육성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원전 가동률을 초단기인 원전 가동률을 상승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원전 추가는 그런 순서로 이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및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와 그 다음에 투자 집행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건설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 계속 운전만 돼도 원전 비중은 35%대로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울 3, 4호기 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재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천지 1, 2호기 등 이제 신규 원전 건설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예비 부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유도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 같은 경우 이것을 빌미로 인해서 해외 수출 확대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구체화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화석 연료가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외 전력 시장에 타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중간 다리로서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 초창기 5년 전과는 달리 결국엔 대내 변수들은 친원전 정책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원전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새롭게 찍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한전 KPS는 계속적으로 기존에 중단했던 것만 다시 돌아가더라도 결국에는 정비 물량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전 KPS가 제일적으로 수혜를 입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심주로 그러한 종목들을 꼽아주실 것 같은데 원전 유지 보수 종목들인가요? 역시 첫 번째로는 한전 KPS고 두 번째로는 두산중공업인데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시에는 역시 정비 물량 지속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원전 유지 보수 관리 업체죠. 한전 KPS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은 이제 해외 대형 원전 수주 재개 및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나왔고 지금 인도, 체코, 폴란드, 사우디 등에서 이제 원전 수주를 이제 유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신한울 3, 4호기와 그다음에 천지 1, 2호기 그리고 해외 수주 및 SMR을 고려하면은 연평균 10조 원 이상 수주 잔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은 지금 접근해도 부담이 없을까요? 조금 빠져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그동안에 시장과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네.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확인해 봤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지금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에서 확인한 세 가지 팩트, 이게 진짜 팩트가 되기 위해서는 공약이 실행돼야 되겠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신규 원전 10기를 수주하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을 찾아보자면 증권사에서는 결국에는 SMR 같은 이 소형 원전 모듈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원전주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최현재 전문가는 이 기존의 이 신한울 3, 4호기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수주가 나온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신규 원전에 대해서 천지 1, 2호기 또 시장에서 대진 1, 2호기까지 이런 것들 언급이 나오지만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의 원전의 가동률을 좀 높이는 재가동 움직임을 보면서 유지 보수 관점에서 보는 종목으로 한전 KPS, 두산중공업 두 가지 종목을 체크해 줬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 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